안녕하세요. 최종인 원장입니다. 13장 전달함수입니다. 회로 이론의 마지막이고요. 이번 장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암기해 주시면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네,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전달함수는 일단 우리가 11장 라플라스 변환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달함수는 우리 결론적으로 효율 아시죠? 효율과 유사합니다. 완전 개념은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 효율과 전달함수가 비슷해요. 효율이 뭐예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전달함수도 결과적으로는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입력을 넣었습니다. 입력. 전압이든 전류든 입력을 넣었어요. 그 입력을 받아서 전달함수가 출력으로 전달을 해줘요. 이것이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전달함수 의미는 이거죠. 입력을 받아서 이 전달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R1 있고요. R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입력이에요. 입력. V라고 할게요. 입력 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출력이라 합니다. 출력 V0, 얘를 VI. 그러면 얘를 입력이라고 얘를 출력이라면 지금 이 전달함수가 이 부분이 전달함수예요. 전달함수입니다. 그러면 V0는 어떻게 돼요?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이 V0가 되죠. 따라서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R2 곱하기 전체 전압. 맞죠?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은 V0가 됩니다. 그러면 전달함수는 효율과 똑같다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 즉 입력을 옮기면 VI분의 V0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된다. 입력분의 출력은 이것이 전달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율과 다른 건 뭐냐면 효율은 입력의 값분의 출력의 값이에요. 그런데 전달함수는 다시 쓸게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은 효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ft를 fs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의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입력을 xt라 할게요. 입력 xt. 그 다음 전달함수를 gt라 할게요. gt. 출력을 yt라 합니다. yt. 그러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 출력은 입력 xt 곱하기 전달함수 gt.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가 출력이 된다. 이런 관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간의 함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해요? yt는 ys, xs, gs. 전달함수 뭐다? gs는 입력 xs분의 출력 ys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달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달함수 개념 자체는 입력분의 출력이 맞아요.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달함수를 얘기할 때는 라플라스 변환된 값으로 얘기를 하지 시간의 함수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전달함수의 정의는 초기값을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실미분 정리할 때 했었습니다. 초기값이 0일 때, 초기값이 0이 아닐 때 달랐죠. 초기값이 0으로 한 상태에서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의 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입력을 xt, 출력을 yt, 전달함수를 gt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입력을 rt, 출력을 ct, 전달함수는 그대로 gt로 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우리가 말로 했을 때는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렇게 함수로 얘기했을 때는 xs분의 ys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r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뭘까요? rs 분의 c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cs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xs분의 ys 혹은 rs분의 cs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전달 함수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 보세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렇게 전달함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전달함수의 종류라는 것은 첫 번째 비례 요소 즉 뭐다? 입력을 비례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입력에서 뭐 5배, 입력에서 10배, 즉 비례해서 몇 배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이 비례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을 미분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요. 미분 요소. 미분 요소. 세 번째, 입력을 미분 나왔으니까 뭐요? 적분해서 내보냅니다. 적분 요소. 네 번째, 우리가 12장에서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RL이나 RC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1차 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번 장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RL이나 RC 회로를 1차 지연, 한 번 지연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낸다. 다섯 번째, 2차 지연입니다. 두 번 지연시켜요. 두 번 지연시키는, 한 번 지연시키는 이런 것인데 두 번 시키면 한 번, 두 번. 이런 거. 뭐겠어요? RLC 2차 지연. 여섯 번째, 부동작. 부동작 요소는 우리가 뭐냐? 일정 시간 동안 동작시키지 않는 거. 라플라스 변환할 때 했었죠. 일정 시간 동안 동작시키지 않는 전달함수. 그러니까 이 전달함수가 입력에서 출력을 전달할 때 그 사이에서 비례시켜도 되고 미분시켜도 적분, 1차 지연, 2차 지연 부동작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전달함수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뭐 먼저 비례 요소 볼게요. 비례 요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출력 yt는 입력 xt에다가 k배를 한다는 겁니다. k배.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ys는 xs의 k배가 되죠. 그럼 전달해서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 입력은 xs분의 출력. ys는 k. 그래서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k가 된다. 외우시면 돼요.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k. 두 번째, 미분 요소입니다. 미분 요소. 미분 요소 한번 볼게요. 얘는 대표적인 것이 L에 걸리는 전압 볼게요. 여기에 IT를 흘려주면 여기 L이죠. L. L에 VL이 걸립니다. 그래 보세요. VL은 L DT분의 DI T죠. 맞죠? 전달함수 구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VL은 L
그 다음에 IT, DT면 D는 얼마? S. IT는 IS가 됩니다.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 입력을 IT로 주면은 IS 분의 출력 VS라고 하면 이 값은 뭐다? LS가 되는 거예요. LS.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미분 요소는 있죠. 미분 요소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입력 XS분의 출력 YS는 L을 앞에서처럼 상수 K로 둬요. K로 둡니다. 그 미분 요소는 어떻게 된다? 미분 요소는 KS. 비례 요소는 K. 미분 요소는 비례 요소다가 S 하나만 더 곱해주시면 돼요. 미분 요소는 KS. 세 번째, 적분 요소입니다. 적분 요소는 얘는 RC라 보시면 돼요. RC 해서 뭐 어차피 얘는 결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처럼 계산하면은 뭐가 될까요? 입력 XS분의 출력 YS는 미분은 KS죠. 적분은 뭘까요? C에 걸리는 전압을 생각하면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T DT죠. 인테그랄은 S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는 S분의 K가 돼요. S분의 K. 적분 요소. 그 다음에 네 번째, 1차 지연입니다. 1차 지연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RL 직렬회로에서 볼게요. RL 직렬회로에서 V, IT는 L, DT분의 DR 플러스 R, I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L 라플라스 변하면 L DT분의 D는 S죠. S의 IS 플러스 RIS. 그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력을 VT라 보고요. 입력 VT를 주고 출력을 IS로 주면은 이렇게 되죠. VS 분의 IS. 입력분의 출력이면 어떻게 돼요? LS 플러스 R분의 1이 됩니다. LS 플러스 R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R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보세요. 1 플러스 R분의 LS인데 우리가 R을 직렬회로해서 R분의 1이 뭐예요? 시정수죠. 그래서 이 값이 TS가 되고요. 분의 R분의 1입니다. R분의 1. 그럼 얘를 우리가 상수 K로 두면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이 값을 K로 두면 우리가 1차 지연에서는 보세요. 1 플러스 TS분의 K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연에서 전달함수는 1차 지연에서 전달함수 폼은 1 플러스 TS분의 K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연. 2차 지연은 RLC 직렬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12장에서도 RLC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의 전달함수 GS는 XS분의 YS는 2차 지연에서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S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오메가 N의 자승 뭐 이런 걸로 나타내요. 근데 이 지타 값을 우리가 혹은 뭐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우리가 12장에서 이거 했었죠. 루트에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할 때 이 값이 이 값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 2차 지연은 보통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소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어공학에서 혹은 전기공사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제어공학을 공부하죠. 제어공학을 공부하면은 요 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되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2차 지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폼 정도만, 형식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부동작 요소입니다. 이때 전달함수 GS는 XS분의 YS는 우리가 부동작 요소를 라플라스 변환 얼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S죠. 그래서 여기서도 K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S가 됩니다. 이것이 부동작 요소의 전달함수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전달 함수의 종류이기 때문에 명칭과 결과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전달 함수의 종류를 보면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달 함수 첫 번째 비례 요소는 K. 비례 요소 K. 몇 배만 해주는 거죠. 2번 미분 요소는 KS. 3번 적분 요소는 S분의 K. 이렇게 하면 외우기 어렵지 않죠? 네 번째 1차 지연은 1 플러스 TS분의 K. 다섯 번째 2차 지연은 그냥 넘어갈게요. 2차 지연 넘어가고 부동작 얼마? K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S에서 요거 모두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달함수에는 뭐 요 부분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1차 지연에 대해서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RL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지연이라 합니다. 1차 지연. 한 번 지연되고 나서 정상값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콘덴서 회로예요. 콘덴서 회로. 콘덴서 회로에서는 일단 콘덴서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RL과 마찬가지로 얘는 1차 지연은 맞죠? 얘도 1차 지연입니다. 똑같은 RC니까 1차 지연인데 우리가 콘덴서가 앞에 있을 때는 1차 지연 미분 회로라고 합니다. 콘덴서가 뒤에 있을 때는 미분의 반대니까 적분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RC에서 명칭을 묻는데 앞에 있을 경우 여기가 콘덴서가 출력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에 있을 때 미분입니다. 앞에 있을 때 미분 외워주시면 뒤에 있을 때는 적분 회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함수의 종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기회로죠. 그래서 전기회로에서의 T함수와 S함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10장에서 2단자만 할 때 다 했었습니다. 어때요? J오메가를 S로 바꿨었죠. 10장 2단자만 부분에서요. J오메가를 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R은 그대로 R인데 L은 얼마? LS죠. LS. C는 어떻게 해요? CS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뭐다? 그냥 단순히 전기회로에서의 전달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이것은 요것만 할 줄 아시면은 나머지는 전달함수의 개념에 맞춰서 예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제 문제 지금 풀 건데 시험에서 전기회로에서의 이 T함수와 S함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 문제에 많이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 반복해서 좀 많이 풀어주시면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먼저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봅니다. 첫 번째가 R1, R2요. V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세요. 문제에서 전달함수 GS를 구하라고 합니다. 전달함수 GS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전달함수는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VI, IT, V0인데 뭐가 출력이고 뭐가 입력이냐?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I가 인풋이고요. 입력이고 O가 아웃풋 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과 출력 뭐예요? 입력은 VI예요. VI.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V0입니다. 여기서 IT는 뭐예요? 입력과 출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구하라고 할 때 입력이 뭔지 출력이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VI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지금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VI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전압이죠. 어떻게? R1I 플러스 R2I가 됩니다. 입력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R1 곱하기 I 플러스 R2 곱하기 I예요. 출력은 어떻게? 출력은 V0는 이 사이의 전압이죠. 여기에서 이까지 전압 얼마? R2에 걸린 전압이 얼마? R2I가 됩니다. 그러면 I로 묶어내면 R1 플러스 R2 I로 묶어낼 수가 있죠. 분모를. 그러면 얘는 결국 이 회로에서 전달해서 VI분의 V0는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VI가 입력이고 V0가 출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VI R1 R이죠. R이고 얘가 C입니다. 그리고 얘가 V0예요. 전달함수는 보다 VI분의 V0입니다. 그러면 전달함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우리가 앞에 예제는 R1, R2이기 때문에 특별히 라플라스 변환은 필요 없었죠.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R은 그대로 R입니다. 얘는 어떻게 변해요? C는 어떻게? CS분의 1이죠. CS분의 1입니다. 따라서 VI는 어떻게 된다? VI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얼마? R1, R 플러스 I가 이렇게 이 I가 계속 오르니까 R1, R 플러스 CS분의 1 R 분의 V0는 이 전압이죠. 이 전압 어떻게? CS분의 1I. 앞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I로 묶어서 약분을 하면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CS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전기에서는 보통 분모에 분수가 있는 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줍니다. CS.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1,
보면 R 곱하기 CS 하니까 얼마? RCS 플러스 CS분의 1 곱하기 CS 하니까 얼마? 1입니다. 얘도 잘 보시면 우리가 RC 직렬회로에서 RC가 뭐예요? RC 직렬회로에서 이 RC는 희정수 T죠. 그래서 뭐 TS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K라고 두면 1 플러스 TS분의 K 1차 지연회로가 되는 거죠. 1차 지연회로. 그래서 뭐 이 문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답이 얼마? 1 플러스 RCS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이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요. 예,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문제가 아니고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 있죠.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다 풀었는데 잘 풀었는데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못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입니다. R에 R1 얘는 어떻게 해요? CS분의 1이죠. CS분의 1이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전류 RT를 흘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V0입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지금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실제 입력이 뭐냐면 IT예요. 그리고 출력이 V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전달 함수는 IT분의 V0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일 거면 IS분의 V0 S인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IS라고 합니다. IS라고 했을 때 지금 IS가 이렇게 흐르죠. IS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V0 값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IS 곱하기 이거 전체의 임피던스죠. V0는 I 곱하기 전체 임피던스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임피던스만 구하면 되겠죠. 임피던스는 R과 CS분의 1이 병렬이다. R과 CS분의 1이 병렬이다. 뭐? 임피던스는 R1 플러스 CS분의 1 분의 R1 곱하기 CS분의 1입니다. 그 앞에서도 했었지만은 분모 분자 CS를 곱해요. 얼마? 분자는 R1 분모는 R1 CS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V0는 뭐다? V0는 여기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니까 임피던스 얼마? R1 CS 플러스 1분의 R1 곱하기 I. 얘는 얼마? I. 맞죠? 따라서 약분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요? R1 CS 플러스 1분의 R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런 값이 이 식의 전달 함수고요. 앞에 두 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도 보세요. 전달 함수가 반드시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아니에요. 입력과 출력이 뭔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입력이 I, 출력이 V0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V0를 구해서 전체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를 세 문제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 문제풀이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렬보상회로입니다. 직렬보상회로는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뭘 보상하느냐? 보상회로에서 뭘 보상하느냐? 위상을 보상해, 위상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1, R2예요. 그러면, 여기를 VI라고 하고, 여기를 V0라고 할게요. 그럼, 입력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VI는 저항에 걸린 전압, 저항이 걸린 전압이에요. 그래서 R1에 걸린 전압과 R2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VR1, VR2. V1은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이고, V0 볼게요. V0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어떻게? 얘가 VI고요. V0는 VR2. 그럼 보세요.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동이상이죠. 저항만 있을 경우는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동이상입니다. 그런데 직렬보상회로라는 것은 콘덴서를 추가해서 입력의 위상을 늦게 하든지 출력의 위상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 회로에서 여기에 입력의 C를 가해줍니다. 입력의 C를요. 그럼 보세요. 얘가 VI고요. V0입니다. 그럼 보세요. V0의 위상 먼저 볼게요. V0는 R에만 걸리는 전압이죠. V0는 R에만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럼 V1 한번 볼게요. V1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V1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 C에 걸리는 전압, 혹은 C에 걸리는 전류를 생각했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2장에서 VL입니다. 3장에서죠. VL이요. L만 회로에서는 전압이 앞서고 C만 회로에서는 전류가 앞섭니다.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C에 걸리는 전압은 90도 뒤지게 되겠죠. C에 걸리는 전압은 R에 걸린 전압보다 90도 뒤지게 됩니다. 그러면 VI는 여기 걸린 전압과 C에 관련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은 이렇게요. 입력 전압은 어떻게 된다? 뒤지게 되죠. 세타만큼 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진상보상회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입력의 C를 설치하게 되니까 출력의 위상이 입력보다 세타만큼 각도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입력보다 앞선다. 그래서 출력 기준을 하면 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이 앞서죠. 그래서 진상보상회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이런 R1, R2가 있는데 지금 노란색 쓸게요. 입력 쪽에 콘덴서를 단다. 그러면은 진상보상회로가 됩니다. 즉 출력의 위상이 입력 신호 위상보다 앞선다. 그러면 콘덴서를 뒤에 달아요. 뒤에 여기에 달지 않고 뒤쪽에 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가 되겠죠. 지상보상회로가 됩니다. 지상보상회로는 뭐요? 반대겠죠. 출력의 위상이 입력 신호 위상보다 뒤진다 하는 거죠. 뒤진다.
그 다음에 둘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출력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다? 진지상 보상회로. 앞서게도 할 수 있고 뒤지게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지상 보상회로가 합니다. 그럼 이때 전달함수를 구하면 일단은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의 형태로, 우리가 전달함수 자체가 복잡한데 그 복잡한 회로를 간략하게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진상 보상 회로는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B보다 더 크다. 지상 보상 회로는 어떻게? B분의 A의 S 플러스 A, S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B가 A보다 더 크다. 특징입니다. 전달함수를 간략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지상은 어떻게? S 플러스 먼저 B1 S 플러스 A2 S 플러스 A1 S 플러스 B2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B1이 A1보다 더 크고, 이 조건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2가 A2보다 더 큰 조건. 그래서 크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간혹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콘덴서가 앞에 있으면은, 앞쪽에 있으면 진상, 콘덴서가 뒤쪽에 있다. 그러면 지상. 그리고 콘덴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러면 진지상 보상회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상, 지상, 진지상 보상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했을 때 진상 보상회로는 S 플러스 A보다 S 플러스 B로 나타내고 A가 B보다 크다. 이런 조건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 보상회로 같은 경우는 B의 S 플러스 A분의 A의 S 플러스 B로 나타내고 B가 A보다 더 크게 됩니다. 진지상은 S 플러스 B1, S 플러스 A2분의 S 플러스 A1, S 플러스 B2에서 B1이 A1보다 크고 B2가 A2보다 클 때 이것이 진지상 보상회로가 되고, 이 조건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달함수의 종류,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의 T함수를 S함수로 바꿔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문제풀이에서 해주시면 이번 장은 그런 별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만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이론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